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던 시대는 갔다. 바야흐로 임플란트 전성시대. 예전에는 노화 등으로 빠진 치아를 대체하기 위해 틀니를 많이 사용했는데 틀니에 씹는 힘이 자연 치아의 30%밖에 되지 않다 보니 음식을 제대로 먹기 어려워 요즘에는 자연 치아와 씹는 힘이 90%에 가까운 임플란트를 심는 추세라고. 하지만 임플란트 수술은 시간과 비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치과 치료가 바로 즉시 임플란트라고.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치아 발치 후 당일에 바로 임시 치아까지 장착할 수 있는 즉시 임플란트에 대해 알아보자. 네, 예전에는 치아를 상실했을 때 틀니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틀니는 잇몸뼈가 녹아내릴 수가 있고 또 씹는 힘이 자연 치아의 30%밖에 되지 않아서 참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네, 틀니가 경제적이긴 하지만 불편한 점이 많죠. 그래서 네. 요즘 치아를 상실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치료가 임플란트 치료라고 하는데요. 네. 건강 A to G 이 시간에는 즉시 임플란트와 수면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치의학 박사 네. 김문수 대표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이런 얘기는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임플란트가 많이 대중화되면서 상실된 치아를 어렵지 않게 이렇게 복구시킬 수가 있는데 장점이 많은 반면에 또 치료 기간이 길다는 단점도 그간에 있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원장님 걸립니까? 네. 치아가 없는 곳을 회복하는 대표적인 술식인 임플란트 시술을 많이 받으시는데요. 주변 치아를 깎지 않고 이가 없는 곳만 튼튼하게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좋다는 것은 이제 아실 겁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시술 후에 최종 보철물을 완성하는 기간 동안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도 기다리는 부분을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조건만 맞다면 기다리는 시간 없이 하루에 회복을 할 수 있는 즉시 임플란트라는 방법이 있어서 일반적인 임플란트 시술과 즉시 임플란트 시술 증례와 비교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전체 임플란트 시술 과정입니다. 59세 남자 환자분으로 24개의 치아를 상실한 환자분이십니다. 4개의 치아는 뿌리만 남은 상태이시며 엑스레이 사진 보시면 기존에 있던 임플란트 4개 중에 2개는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4개의 치아를 발치하고 2개의 임플란트를 제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20개를 심고 뼈 이식을 동시에 해드리며 임플란트와 뼈가 붙는 동안 골유착을 기다리는 3개월에서 6개월간 임시 틀니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임시 틀니는 임플란트와 뼈가 붙는 동안 임플란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 틀니 내면을 헐겁게 조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임시 틀니를 입안에 놓고 사용하시기에는 많이 헐겁고 또 잇몸이 상처가 날 수 있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6개월 동안 기다린 다음 최종적으로 본을 뜬 다음 발음과 저작을 평가하기 위한 임시 치아를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안모와 조화로운지 그리고 발음은 잘 되는지 체크를 한 다음 잘 조정된 임시 치아를 바탕으로 최종 보철물을 완성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증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59세 남자 환자분으로서 풍치를 진단받은 환자분이십니다. 붓고 피나고 흔들리는 고도의 치주염 풍치 치아를 13개를 가진 환자분이십니다. 13개의 치아를 발치하여야 하는 상황이셨고 뼈 이식과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을 해드렸습니다. 우측 사진 보시면 임플란트의 골유착을 기다리는 동안 또 불편한 임시 틀니를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길게는 1년까지도 사용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 임시 틀니는 아까 전 증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임플란트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 틀니 내면을 조정을 해놓기 때문에 많이 불편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으신 다음 6개월 뒤에 발음과 저작을 평가하기 위한 임시 치아를 제작을 하며 전체적인 안모와 조화로운지 체크를 한 후 최종 보철물을 완성시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전체 임플란트 과정 중에는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식립 후에 임플란트와 잇몸뼈가 붙는 기간 동안 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입안에서 헐겁고 아픈 임시 틀니를 사용하는 기간이 길어서 힘이 듭니다. 말하는 도중에 움직여서 불편하고 발음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심지어는 식사하다가 임시 틀니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임플란트와 잇몸뼈가 붙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의 시간 동안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임플란트 시술을 마치자마자 하루에 임시 치아나 최종 모철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즉시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임플란트에 대해서 원장님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치과 치료인지 듣고 싶어요. 그리고 즉시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또 즉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조건이 있죠? 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즉시 임플란트란 임플란트 식립 수술 후 당일부터 사용 가능한 임시 치아까지 제작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즉시 임플란트는 모든 경우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잇몸뼈의 양이 충분해야 하며 잇몸뼈의 밀도가 좋아야 합니다. 잇몸뼈가 단단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입안의 좌우측 교합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즉시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교합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즉시 임플란트를 했는 곳에 힘이 많이 쏠리게 된다면 임플란트는 좋지 않은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시술 시에 측정되는 수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증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사진 보시면 상악 우측 칠절치를 상실한 환자분이십니다. 통상적인 경우 같으면 임플란트 수술 후에 왼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뺐다 끼웠다 하는 임시 치아를 사용을 하셔야 되지만 즉시 임플란트가 가능한지 CT 촬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CT 촬영 결과 잇몸뼈의 양은 빨간 선에서 보시다시피 충분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CT 촬영 또는 임플란트 시술 시에 잇몸뼈의 밀도를 확인하고 디지털로는 256단계의 잇몸뼈의 밀도를 CT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시술 시에 시술하는 치과의사가 잇몸뼈의 밀도, 즉 단단한 정도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처음 식립 토크와 처음 안정 수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식립 토크는 수술 시에 아날로그적인 방식이 되겠는데요. 수술용 렌치를 가지고 식립할 때 이루어지는 토크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디지털화된 방식인데요. 처음 안정 수치라고 하는 수치를 잴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안정 수치가 75 이상, 그리고 처음 식립 토크가 45N 이상 나와야 하는데요. 전체 임플란트와 다수 임플란트, 그리고 하나의 임플란트를 할 때 각각 경우가 다릅니다. 처음 안정 수치는 65 이상, 그리고 처음 식립 토크는 30 이상만 나오면 전체 임플란트에서 즉시 임플란트를 적용해 드릴 수가 있으며, 다수의 임플란트는 처음 안정 수치가 70 이상, 그리고 처음 식립 토크가 40 이상, 그리고 하나의 임플란트를 할 때는 요구 조건이 가장 까다로운데요. 처음 안정 수치가 75 이상, 처음 식립 토크가 45 이상이 나와야 즉시 임플란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즉시 임플란트가 가능한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네. 즉시 임플란트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뭔데? 아 진짜 찝찝하게 할 말 있나 빨리 얘기해라. 뭐 할 말 있을까봐 그냥 당신 이보고 그냥 이렇게 자꾸 내가 그렇게 보는 거지. 아 또 분위기 쎄하게 안 그래도 날씨 추운데 진짜 뭐 부탁할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 에이 참나. 부탁은 무슨 부탁? 그냥 당신이 이뻐갖고 내가 그냥 이렇게 힐끔힐끔 그냥 이래 그냥 이래 막 몰래 그냥 도둑놈같이 이렇게 힐끔힐끔 보는 거지. 몰라 사람 알면 쓰지. 엄마 빨리 마트 빨리 얘기해봐라 빨리. 야 내가 말을 못하겠다. 네가 해라. 그럼 할 수 있다. 좀 해봐라 좀. 네가 해라 네가. 자신 없다. 그래도 오빠 용서 되잖아. 나는 그래도 한 달이 겹치잖아. 빨리 오빠 좀 해봐라 좀. 맞아도 오빠가 맞으면 되잖아. 야 너는 뭐 그냥 왔는 줄 알아. 얼마 없냐. 그럼 내가 맞을 거군요. 나는 이 집에서 쫓겨난단 말이야.
입 아프나? 응? 뭐 입에 마취 나나? 아니 그게 아니고 자기야 우리 엄마 이 안 좋은 거 알지?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가 임플란트 해드리기로 했잖아. 그렇지 언니. 응.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래 아니요, 진짜 이쁘다. 기분 좋아. 그래. 해드리기로 했는데. 그래서 임플란트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게 아니 생각보다 좀 이가 많이 안 좋대. 그래. 그래가지고 그래서 임플란트를 원래 하기로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갑자기 힘들다. 얼마나? 어? 얼마나? 아니 임플란트 2개 심으면 본인 부담금 30% 그렇지, 30%. 심을 수 네, 있는 맞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렇지. 뭐 왜 2개 더 심어야 되나? 원래 2개 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그럼 몇 개나? 진짜. 뭐? 곱하기 10. 곱하기 10 잠깐 내가 잠깐만 산수를 못하죠. 더하기 10에 곱하기 10이면 20개. 뭐? 20개? 좀 농담하고 싶나? 20개가 아니고 20개. 20개?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언니 그거죠. 2개는 그 나라에서 그 지원을 해주니까 본인 부담금 30%고 나머지 그냥 18개라고. 아가씨 임플란트 한 개 심는데 얼마인 줄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곱하기 10 지금 그럼 돈 계산도 안 된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돈도 못 벌어가지고 지금 이번 해는 완전히 적자인데 거기다가 임플란트를 몇 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진짜. 할부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잖아. 그렇지. 이 20개 이걸 다 빼내면은 그동안에 뭐 드셔? 못 드시잖아. 그러면 건강해지지. 이 때문에 건강해지게 생기셨다. 그럼 되겠다. 옛날이랑 다르게 너무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요거를 한 번에 20개를 몽땅 다 뽑았어. 그러면 그 임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이렇게 톡톡톡 박아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게끔 요즘 그렇게도 된다고 하더라. 어떻게 20개를 빼는데 밥을 금방 먹을 수가 있노? 그건 말이나 되나? 그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다. 아무리 사회가 발전했다 해도 그건 말이 안 되지. 요즘에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20개를 다 뽑고 하루 만에 20개를 다 심고 바로 식사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게 자고 일어나면 한 번에 훅 된다고 하더라고. 네. 그렇게가. 근데 진짜 근데 되게 놀랍지 않나? 의술이 이렇게 발달했어. 그래. 와,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 하루 만에 어떻게 20개가 가능하지?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근데 밥까지 먹어? 그니까 와, 진짜. 정말 신박하지 않나? 와, 세상 너무 좋아서. 몰라요. 남매 2분께서 알아서 임플란트 좀 해드리세요. 저는 나를 키워준 30년 나를 키워준 우리 엄마한테 임플란트 해드릴 테니까 자기는 남매는 알아서 자기 엄마들 알아서 하세요. 네, 오해화진 씨의 질문 드립니다. 네. 전체 임플란트 수술 후 바로 식사를 할 수 있답니다. 김철호 씨, 장미아 씨 두 분은 뭐 네. 치과 치료해도 바로 식사할 수 있을 분들 네. 같은데 이 네. 문제는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부분 임플란트라면 저도 예. 식사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전체면 알다시피 이를 20개 정도는 뽑아야 되는데 바로 식사가 가능할까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죽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X죠, X. 죽을 좋아하시는 건 아니죠? 네. 아니에요? 저는 정답을 O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 원장님께서 여러 번 좀 언급을 하셨는데 이 즉시 임플란트를 하면 치아를 발치 후에 바로 임시 치아를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임시 치아가 장착돼 있으면 당연히 당일날 식사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죠. 임시 치아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원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네. 이번 문제의 정답은 예은 씨가 맞췄습니다. 모든 경우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즉시 임플란트의 조건에 맞다면 임플란트 수술 후 식사를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플란트 시술 후 진행 과정에는 임플란트와 치조골이 붙는 기간 동안 불편한 임시 틀니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즉시 임플란트에서는 임플란트 시술 후 바로 치아를 만들기 위한 기둥을 연결하며 이 기둥 위에 임시 치아를 만들어서 붙여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임플란트의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사진 보시면 수술 전 29세 남성 환자분의 상악 우측 견치가 상실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사진 보시면 수술 당일에 임플란트 식립 후 임시 치아까지 완성해드린 즉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사진입니다. 엑스레이 화면 보시면 뿌리가 남아있는 상악 우측 견체의 모습이고, 오른쪽 엑스레이 보시면 임플란트 매식체와 기둥 그리고 임시 치아까지 그날 회복을 시켜드렸습니다.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이유는 처음 안정 수치가 75 이상 그리고 처음 식립 토크가 45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증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례를 보시면 왼쪽 사진 보시겠습니다. 수술 전 29세 남성 환자의 상악 우측 측절치가 상실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사진 보시면 수술 당일에 임플란트 식립 후 임시 치아까지 완성해드린 즉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신 모습입니다. 엑스레이 화면 보시면 이가 없는 곳에 임플란트를 심고 그리고 기둥까지 올리고 임시 치아까지 바로 해드려서 일상생활에 복귀가 빠른 즉시 임플란트를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상실된 치아가 하나 있는 곳은 증례에서 보시다시피 주로 앞니나 작은 어금니처럼 씹는 힘이 세게 들어오지 않는 곳에 적용을 하며, 큰 어금니가 상실된 단독 부위에는 힘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도 즉시 임플란트가 가능합니다. 9개의 치아의 발치와 14개의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분이셨습니다. 이분 역시 처음 안정 수치가 70 이상 그리고 처음 식립 토크가 40 이상 나오는 임플란트를 골라서 임시 치아를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사진 보시면 전체 즉시 임플란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사진 보시면 수술 전 얼굴 사진입니다. 윗니는 하나, 그리고 아랫니 보이는 치아들은 전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수술 당일에 오른쪽 사진 보시면 아직 마취 기운이 풀리지 않아 웃는 모습이 자연스럽진 않지만 임시치아 28개를 당일에 바로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수술 전 엑스레이 사진 보시면 잇몸뼈의 양이 충분했고 잇몸뼈의 밀도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당일날 오른쪽 위에 4개, 앞니 2개, 왼쪽 위에 4개, 왼쪽 아래쪽에 4개, 오른쪽 아래쪽 임플란트 4개를 심었는데, 전체 임플란트에 즉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조건인 처음 안정 수치가 65 이상 그리고 처음 식립 토크가 30 이상 나와줬기 때문에 이렇게 임시치아 28개를 수술 당일에 바로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즉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발치 당일에 임시치아까지 함께 장착을 하기 때문에 바로 식사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이런 설명 앞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또 우려되는 것이 이 즉시 임플란트가 치료 기간을 좀 많이 단축시켜주는 반면에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원장님, 일반적인 임플란트 수술에 비해서 이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 좀 높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즉시 임플란트는 잇몸뼈와 붙는 기간이 없이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임플란트 수술 후 충분히 기다린 후에 임플란트를 완성하는 것보다는 골유착 성공 확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잇몸뼈의 양, 밀도, 처음 안정 수치, 처음 식립 토크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합한다면 즉시 임플란트는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줄어들게 되며 빠른 일상생활로 회복하는 데에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가 자연 치아를 대체하는 가장 좋은 치과 치료라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치과 문턱을 넘는 그 자체가 저한테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참 힘든 일이거든요. 일단 치과에 가면은 오랫동안 입을 크게 벌리고 있어야 하고, 또 임플란트 시술을 이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또 뽑아야 하는 상황이면 굉장히 생각만 해도 무서운데요. 원장님, 근데 또 이런 부담을 줄여주는 치과 치료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미다졸람이라는 약물을 이용하여 의식화 진정 상태로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환자분은 약을 주입한 이후부터는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통증은 느끼지만 약 기운이 다 깨시고 나면은 기억이 나지 않아서 편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수술할 때는 마취를 10번 이상 참으셔야 하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물을 삼키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입을 벌리고 계셔야 하고 수술 시간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시면 왼쪽 위에 이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수면 임플란트를 통해 2시간, 3시간 정도의 수술 후에 임시 치아를 바로 끼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원장님, 환자 입장에서는 수면 임플란트가 좋기는 하지만 저처럼 진짜 치과 공포증이 진짜 너무 넘치는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치료를 받을 때는 괜찮지만 깨고 나면 이 통증이 시작되고 너무 아파서 다시 재워주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어떠십니까? 네, 철원 씨 생각이 맞습니다. 주무시고 나면 의식과 진정 상태에서 아팠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무시는 동안 어떤 치과 치료를 받으셨냐에 따라서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보신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입안에 맞지만 10번 이상 맞게 됩니다. 의식이 있다면 얼마나 잊고 싶은 고통이겠습니까? 하지만 수면 임플란트는 이런 기억들이 나지 않습니다. 보통 의식과 진정 상태에 들어간 다음 입안에 국소 마취를 하게 되는데 자다가 일어나면 치료 중에 아팠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치료 후에 통증이 없는 중치치료 같은 치료가 아니라 임플란트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면 마취가 깨면 몸이 회복하기 위해 2, 3일 정도 붓고 아픈 과정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예, 네. 수면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또 그런가 하면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가 뭐 거의 없거나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렇죠. 이럴 때는 수면 임플란트와 즉시 임플란트를 동시에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수면 임플란트와 즉시 임플란트를 동시에 적용한 수면 즉시 임플란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세 남자 환자분으로 풍치 진단을 받으셨던 환자분입니다. 14개의 치아를 발치해야 하며 20개의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셨습니다. 입안의 사진 보시면 입뿌리가 다 드러나 있고 드러난 뿌리 위에 치석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전체 치아가 흔들리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14개의 치아를 발치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진단 과정을 보시면 위턱뼈에는 임플란트 10개, 아래쪽 떡뼈에는 임플란트 10개를 치아 13개를 발치하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심기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수술 당일 사진입니다. 엑스레이 상에 보시면 위에 임플란트 10개, 아래쪽에 임플란트 10개를 주무시는 동안에 전체 임플란트 시술을 해드렸으며 그리고 즉시 임플란트가 가능한 곳에는 바로 임시 지대줄을 사용하여 임시 치아까지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고정 수치가 잘 나온 곳에 임시 보철을 연결할 기둥을 체결하고 임시 보철물을 제작할 기둥을 컴퓨터로 본을 뜹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디자인을 하여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가 주무시는 동안에 임시치아 제작을 마무리를 해놓습니다. 당일 수면 중에 컴퓨터로 제작된 임시치아입니다.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면 저희가 수술 전 사진과 수술 당일 사진 비교해 보시면 주무시는 동안에 임플란트 시술 상악 10개, 하악 10개를 하여 임시치아를 28개를 바로 회복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치아가 있는 분들만 수면 전체 즉시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치아계 환자분들도 가능합니다. 증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66세 남성 환자분으로 무치아인 상태로 오랫동안 틀니를 사용하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입안의 사진 보시면 오랫동안 틀니를 사용하셔서 위축된 치조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술 전 진단입니다. 위턱뼈에 임플란트 10개, 아래쪽에 임플란트 10개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무시는 동안에 위에 임플란트 10개, 아래쪽에 임플란트 10개를 식립을 해드렸으며 처음 안정 수치가 65 이상, 처음 식립 토크가 30 이상 나온 부분에는 즉시 임플란트를 이용하여 처음 고정 수치가 잘 나온 곳에 임시 보철물을 연결할 기둥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 수술 당일 사진 보시면 이제부터는 불편한 틀니 없이 임시 치아가 임플란트에 단단히 고정되어 사용하실 수 있는 치아를 제작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수면 전체 임플란트 과정을 두 중례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주무시면서 치료를 받으시면 치료 도중에 아팠던 기억이 나지 않아서 편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뭐 가끔씩 잇몸이 붓기도 하고 또 양치질을 할 때 이렇게 좀 피가 나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무서워서 치과를 못 가고 있었어요. 아마 조만간 원장님을 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그럼 혹시 앞에서 설명하신 수면 치과 치료가 뭐 혹시나 임플란트 수술이 아니라 뭐 충치 치료라든지 좀 일반적인 치과 치료에도 이게 가능할까요? 네네. 네,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주무시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은 임플란트 시술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치과 치료, 즉 신경치료나 충치치료, 잇몸치료, 사랑니 발치, 스케일링과 같은 일반적인 치과 치료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면치과 치료 한 번에 아플 수 있는 치료를 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부담이 훨씬 덜해지게 되며 치과 의사는 환자분들이 주무시는 동안 오롯이 치과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치료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증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62세 여자 환자분으로서 10개의 치아에 발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셨습니다. 그리고 7개의 치아도 신경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셨는데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치아를 발치하기 위해 여러 번 마취하고 10개의 치아를 뽑는 일은 환자분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7개 치아를 신경치료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치료받고자 마음먹기도 힘들고 치료받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동안 한 번에 신경치료 7개를 마무리하며 10개 치아를 발치하고 양쪽 산악동 거상술과 14개의 임플란트 시술까지 한 번에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즉시 임플란트와 수면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우리 원장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해주시죠. 바쁜 일상 속에서 치과를 여러 번 내원하기 힘이 듭니다. 일을 빼고 나면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조건만 맞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즉시 임플란트를 통하여 이런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루에 많은 치료를 할 수 있는 수면치과 치료와 같이 접목시키면 편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즉시 임플란트와 수면치과 치료를 통해 미루셨던 치과 치료를 편하게 받으시고 식사 잘 하셔서 건강한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네, 건강한 치아는 오복 가운데에도 이제 으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노화라든가 외상, 치주 질환 등등으로 인해서 치아를 좀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럴 때 방치하게 되면 치열이 틀어질 수가 있고 다른 치아까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치아를 잃어버리신 분들은 빨리 병원을 찾아서 적절한 치료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치의학 박사 김문수 대표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